오늘은 네이처에서 발행되는 사이언티픽 레포트에 실린 연구 논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역류성 식도염이 잘 생기는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내용이 생각보다 신기하고 예상과는 반전이었던 것들이 많아서 아마 흥미로우실 거예요. 참고로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과 역류성 식도염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은 약 10억 명 정도 있다고 해요. 엄청난 유병률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역류성 식도염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잘 생기는가 주제와 관련된 연구 96개를 종합해서 재분석한 연구 논문이에요. 총 37개국에 약 47만 명의 역류성 식도염 환자를 대상으로 낸 통계 분석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성별. 여자가 남자보다 역류성 식도염의 유병률이 더 높았어요. 여자의 유병률은 17%, 남자의 유병률은 15%였는데요. 여자가 남자보다 1.18배 더 높은 역류성 식도염과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나이. 나이대는 35세 이하, 35세에서 59세, 60대 이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35세에서 59세 사이 그룹에서 유병률이 제일 높았어요. 특히 35세에서 59세 그룹이 35세 이하보다 약 1.2배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나이대로만 본다면 이 나이대가 직업적으로 가장 열심히 일할 때이죠. 그래서인지 역류성 식도염의 비율도 더 높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체중. 체중은 역류성 식도염과 너무도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체중이 늘어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특히 비만 2단계의 체중인 경우 유병률이 22%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네 번째, 술, 담배, 커피. 실제 진료 현장에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술, 담배, 커피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해드리는데요. 담배와 커피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역류성 식도염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술은 연구들마다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어요. 특히 본 연구 논문에서는 과음을 그룹과 금주하는 그룹을 비교했는데 신기하게도 명확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죠. 그렇다면 술을 맘 놓고 마셔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술과 역류성 식도염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름진 음식, 탄산음료, 야식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들은 술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음주를 조절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 상태입니다. 이혼한 사람이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보다 역류성 식도염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것만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식도염과 관계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특이한 점은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 그룹에서 유병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매우 난감한 부분입니다.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도 높은 비율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육 수준을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나누었을 때 중졸 이하 그룹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고졸이나 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2.1배 이상이나 높았죠. 그러나 고졸과 대졸 그룹을 비교했을 때는 대졸 그룹이 고졸 그룹보다 1.18배 역류성 식도염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논문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식도염 유병률의 차이가 나는지도 확인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예상되시나요? 방금 보여드린 교육 수준의 패턴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어요. 소득 수준을 고소득, 중간소득, 저소득 세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저소득층이 중간소득층보다 1.29배 상관관계가 더 높았고 고소득층도 중간소득층보다 1.18배 더 높았습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비교했을 때 명확한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그 외에 아스피린 및 이부프로펜 계열의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 복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1.4배 이상 역류성 식도염과의 상관관계가 높았고 도심에 사는 경우가 시골에 사는 경우보다 2배 이상 더 높았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험한 질환은 아니지만 증상이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 식도염 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는 것이 문제예요. 식도염 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교정할 수 있는 위험 인자들부터 먼저 체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